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5일간 진행됐고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전원회의가 2021년의 사업, 작년의 사업이죠. 특히 이제 5개년 계획 첫 해 사업이라고 해서요.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됐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또 2022년 사업,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사업에 대한 그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회의가 좀 예년과 좀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먼저 나눌게요. 네, 우선 그 북은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를 승리의 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5개년 계획의 첫 해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북한 연구를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 연구가로서 살펴본 작년의 북한, 지금 북한 자체에서는 승리해라고 이제 평가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적인 성공이나 무슨 경제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잘 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식량이 얼마나 생산이 되었으며 그런 정보도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농업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에 관해서는 30% 더 정산이 되었고 농업의 결과가 지난 한 해 동안 퍽 좋아졌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잘 됐다고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 가운데서 특별히 그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농업의 과학화, 기술화, 물론 농업에 대한 인식도 달리해야 되는 문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유기농 농법으로서 생산량을 더 늘리는 그런 걸 집요하게 추구를 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재밌는 발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논에다가 오리를 풀어놓으면은 오리가 잡초를 먹고 오리가 또 비료가 되는 배설물도 내고 하니까 오리를 많이 이제 논에 갖다 하는 그런 거, 또 우렁이라는 거 그거를 불어넣으면은 그 농작물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네요.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또 오리도 불어넣으면은 그렇고 잡초 다 뜯어먹고 이렇다고. 그것도 이제 그 시기와 때를 따라서 어떤 종류의 오리를 넣는 게 좋냐 그런 걸 실험해서 상식적이지만 그 과학화라고 유기농법이라는 걸 해서 농작물이 많이 질적으로도 좋아졌고 양적으로도 좋아졌다. 이런 작년의 업적들을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업적은 무기입니다. 무기 생산을 과거에 없었던 무기들도 몇 가지가 소개된 것 같고 실험된 것 같고 최근에 무기가 저공에서 굉장히 빨리 날아가고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그러한 거는 미국도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개발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실험을 하고 해저에서 또 육상에서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나 박격포나 이런 거를 소개도 했고 그러니까 안보랄까 이 무기의 편에서 상당히 발전되었다. 자기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또 알고 두려워하고 사실은 최근에 쏜 북한에 거기에 해서 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CNN이나 다른 중요한 뉴스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미국의 안보가 위태롭다. 이렇게 또 그렇게 나가면은 또 안보병을 또 북돋아 가지고 이제 국방 예산 같은 걸 더 따져내려고 하는 거지요. 미국 내에서는. 근데 그걸 북을 이용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육성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미국의 반응이지만은 북에서 개발한 무기들이 새로운 것들도 있고 또 성능이 좋은 것들도 만들어냈고 한 것은 사실인데 작년에 특별히 그 일 많이 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농업과 국방 이 분야고 그다음에 문화 분야에서는 예술이나 이런 걸 외국에도 많이 소개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러네요. 전시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농업, 안보, 문화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고 교육도 의무 교육을 하고 과학 교육을 더 발전시키고 그거는 땅 위에 있는 데이터가 제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평가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제가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은 한 해가 5개년 계획 첫 해로서는 성공을 한 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근거도 일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번 전원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제 농업 문제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 또 중요한 결정서도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에 대한 빚도 청산해주는 면비 방침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농업 문제, 농촌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룬 의미를 또 어떻게 보십니까? 북에서 국가가 생기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토지개혁이고 농업 분야의 재조정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은 농업을 생산력을 올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경주를 하기 때문에 매년 그게 제일 첫째 아이템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건 또 역으로 봐서 식생활을 하는데 영향이 없을 만큼 식량이 많고 생산이 많이 되면은 농업 얘기를 또 꼬집어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식량 사정이 지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아무리 맞춰봐도 농토가 제한된 나라에서 또 기후도 협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종종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농업을 현상 유지한다는 게 큰 국가로서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먼저 가져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주장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는요. 이게 한국 원래에서 특히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이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북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북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없었다고 중요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청와대 통일부도 그 명시적인 입장이 공개가 안 되니까 좀 약간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북은 처음으로 이 전원회의 분과 토론에서 대남 대외 분과라는 것을 운영을 했단 말이죠. 처음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별도 분과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에서 분과회의를 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 회의했다는 것은 퍽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의 과정에서 분과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를 했다는 건 저는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 이런 걸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과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과학과 기술화 하는데 하나의 정책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분과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전의 대외 정책, 대남 정책 관련해서 또 변화가 구체적으로 또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분과라는 것은 당 중앙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땅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생산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당 조직이 그렇게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4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정치국 요원들이 준비위원회 되었습니다. 준비위원이 돼가지고 그 준비위원회에서 가기를 해서 김정은 총비서한테 이번 회의 사회를 말하자면 의뢰했습니다. 그건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와서 사회하고 사람만 소개했으면 됐지 당에서 위임을 했다 하는 것은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국내외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이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는 정부가 당입니다. 당이 핵심 결정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 외교 문제도 자기들이 봐서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되면은 국력을 그걸로 집중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남쪽에 대해서는 별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남쪽에서는 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북에서는 다른 길이 없이 남북의 첨예한 대립이 될 거고 또 군사적인 충돌도 우리가 배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북미 관계는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정신이 없지 조선에 대해서 어떤 미국적인 정책을 앞으로도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는 게 북에서 못마땅하다고 해서 북에서 이따금씩 무기 테스트나 실험이나 하고 이렇게 했지 다른 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대해서는 제재 경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남쪽에서 국민 여론을 통일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은 종종 나올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그렇습니다. 북미 관계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남북 관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북도 남도 헌법에 통일을 지향하지 아니하는 국가 원수나 정당이나 정통성을 두지 아니하는 것이 지금 남과 북의 상황이고 북미 간에는 그런 공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는 이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냉각될 가능성이 있고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한미 관계 때문에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미 관계에 영향은 미치겠지만은 남북 관계는 이제 새 정부가 서울에 들었으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게 3년 연속 전원회의 결론으로 신년사를 이제 대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신년사를 기대했는데 전원회의 결정서 뭐 이런 걸로 이제 다 대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통화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통화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당이 모든 것을 잡아서 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말하자면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해서 모든 걸 한다. 그래서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연두교소에 해당한다. 연두교소의 특정한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추세는 북한의 지금까지 변화했고 앞으로 전망을 볼 때 그렇게 가지 않고 당에서 성명 발표하는 걸로 굳혀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올해 어쨌든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항상 중요한 문제인데요. 핵심 과제를 좀 골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북미 관계도 과제가 있지만 특히나 이제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때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또 새롭게 일신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 말씀 듣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북의 경제 발전을 국제사회에서 방해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권장하고
협력하고 돕고 이래 경제 발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선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은 경제 발전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을 보면서 후진국이다.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한참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북을 말하자면 깔본달까 있는 현상을 나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남과 북의 경제 관계를 할 때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무슨 수명이나 교육이나 문맹률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건 좋은데 경제적인 그 자산의 분배의 정의랄까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게 남에도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북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에는 중요하지만은 제법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쪽에서 아령 있게 인정해주고 미국에서 아령 있게 좀 칭찬을 하고 우리가 배울 때가 있다. 그런 식으로 왜 못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국제관계를 하기 위해서 북에서 원하는 것은 제재를 해소시켜달라, 한미 연맹을 부드럽게 해달라 뭐 하는 이런 요청이겠죠. 그런 거는 요청에 불과하지 거기에 대해서 북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그걸 실행시키려고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기 전에는 북을 이중잣대를 가지고 북을 보고 평가하고 이래 돈 안 들고 정책적으로 무리가 안 되는 분야에서 우리가 북을 있는 현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진실을 가지고 북을 인정해주고 북을 인정한다는 것이 6.15에도 나왔지만은 그냥 인정하는 게 말만 해가 됩니까? 북이 우리보다 잘한 거 교육 같은 걸 의무 교육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정해주고 또 민족주의적인 교육이나 이런 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인정해주고 그 남은 북을 잘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제로 오늘 또 이야기 나누는데요. 남북 관계 관련해서 그 북측의 입장은 이전에 공식적으로 다 밝혀놨기 때문에 더 이상 밝혀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남쪽이나 미국이나 이제 호응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정책 변화가 특별할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한국 정부, 남쪽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남북 관계에 또 중요한 돌파구가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가 남북 관계 관련한 중요한 올바른 인식을 좀 정립하고 정책을 수립하기를 좀 바랍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